자, 이번에는 앞서 활용을 해봤던 체인룰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체인룰의 가짜 증명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아예 없애버리죠. 네, 분모를 아예 없애서 우리가 증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A를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과 A 더하기 델타 X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즉 Y의 증분,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Y라고 그 전에 썼던 기호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요. F is differentiable at A. 원래 이것의 정의는 뭐였느냐면 F 프라임 A 해서 이게 이제 극한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극한이 존재할 때 이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원래는 F is differentiable at A의 이게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 대신에 다음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먼저 증명할 겁니다.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요. 위에서 얘기했던 요 델타 Y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좀 어렵죠? 엡실론이 있으면 이거 엡실론 델타 할 때 그 엡실론과 기호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엡실론이 있으면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델타 Y라는 것을 계산해서 델타 X 곱하기 F 프라임 A 델타 X 곱하기 엡실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여기선 상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변수가 델타 X인 함수를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델타 X의 함수, 아직도 잘 모르겠죠. 오른쪽에서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델타 X에 관한 함수인데 이 녀석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이 0으로 가는 그러한 엡실론이 존재하면 우리가 F is differentiable at A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걸 증명을 해볼 텐데요. 증명을 해보면 이 엡실론이라는 것이 델타 X에 관해서 연속함수이다 라는 것도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게 델타 X가 변수가 무슨 뜻인지 이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예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fx를 x 세제곱인 경우에 이 엡실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y는 우리 정의가 y의 증분이니까요. a 더하기 델타 x의 세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빼보도록 하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은 사라지고 이게 3a 제곱 델타 x 더하기 3a 곱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 되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델타 x로 묶었을 때 이 뒷부분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3a 제곱에 델타 x 이렇게 두고 이 뒤에 두 항을 델타 x로 묶어주면 3a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엡실론, 즉 이것은 델타 x에 관한 함수이다. 그러니까 델타 x만의 함수가 되죠. a는 그냥 고정된 처음에 상수이니까요. 그래서 델타 x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3a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앞부분이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a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f 프라임 a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이 0으로 가느냐? 그래서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이라는 것은 델타 x에 관한 함수죠. 근데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fx가 x 3승일 때 극한을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f 프라임 a가 3a 제곱이다.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극한 계산을 하지 않고 디퍼런시빌리티를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우리가 저 뒷부분에서 이변수 이상의 함수의 디퍼런시빌리티, 이변수 이상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그때는 정의할 때 극한으로 하지 않고 이 시오렘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개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중요한 시오렘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쉬워요. 보통 필요 충분 조건의 한쪽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떤 걸 해보느냐면요. 이쪽 방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만큼을 가정을 하고 네, 이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밑에 걸 가정을 하니까 지금 디퍼런셔블을 우리가 보인다는 거는 이 f'a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면 델타 y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델타 x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f'a 더하기 엡실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존재하느냐 봤더니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데요. 이 엡실론은 아까 0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극한값이 f'a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f가 differentiable at a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반대쪽 증명을 할 때는 f가 미분 가능이다가 가정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엡실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엡실론을 지금처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델타 x가 0이 아니면 여기에서 엡실론을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델타 x로 이렇게 나누는 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델타 y 나누기 델타 x 빼기 f'a 이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건 델타 x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거든요. 델타 x가 0이라고 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되기 때문에 엡실론을 우리가 정의가 잘 안 돼서 임의로 정해줘야 되는데요. 밑에 같은 이유로 엡실론을 델타 x가 0일 땐 0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뭐 보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x 빼기 f'a죠.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요. 이 극한을 계산할 수 있고 빼기 f'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f'a 그 다음에 f'a 빼보면 0.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0이라고 주면 우리가 엡실론이 continuous at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인 룰을 증명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룰을 다시 써보면요. 대문자 우리 fx를 소문자 f에다가 안에 이너 펑션이 이제 g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분하는데 기호를 이 gx를 이렇게 u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는 우리가 gx라고 하고 y는 fu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y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최종 목적은 y를 x로 미분을 했을 때 우리 체인 룰의 이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u는 a에서 지금 미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는 ga 즉 b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y dx를 하는데 델타 x가 만큼 변했을 때 델타 y의 변화량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u라는 거는 u는 x에 관한 함수니까 g의 a 더하기 델타 x만큼 변한 것이죠. 그 다음 델타 y는 u가 변수니까요. 이제 u의 변화량만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fb에서 fb 더하기 델타 u만큼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앞에서 요 증명한 것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타 u는 델타 x에서 여기에 이제 g'a가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u는 함수가 g니까요. 그래서 g'a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엡실론이 있고 엡실론이 있는데 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 앞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y의 증분, 여기 x의 증분, 엡실론, f'a,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엡실론은 0으로 간다. 네, 이거 똑같죠. 마찬가지로 델타 y, 이번에는 u의 증분, f'b, u의 증분, 엡실론은 델타 u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엡실론이 겹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엡실론 1, 엡실론 2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델타 y 나누기 델타 x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y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보자면요. 델타 u와 델타 u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u로 묶어주면 f'b 더하기 엡실론 2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델타 u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델타 u는 또 이거 곱하기 델타 x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y 나누기 델타 x를 하면 델타 x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거 나누는 거 문제가 안 되죠. 델타 x가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g가 continuous at a이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극한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여기 보면 엡실론이 0으로 간다는 건 나오는데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 이유 때문에 델타 u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타 u가 0으로 가면 엡실론 2가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바로 엡실론 1은 0으로 간다는 걸 얻을 수 있고,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델타 u가 0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 관찰로부터. 근데 델타 u가 0으로 가면 엡실론 2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로부터 오고 요거는 요걸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엡실론 1도 0으로 가고 엡실론 2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두 개가 사라져서 F'P, G'A. 그래서 B는 아까 GA라고 했으니까 F'GA 곱하기 G'A 이렇게 해서 체인 룰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약간 허점이 있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수 형태를 최대한 자제하고 이런 항등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인 룰 증명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중에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인 룰 좀 증명이 어려웠지만 그만큼 아마 새로운 내용을 배워서 더 알찬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체인 룰 증명까지 이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